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한국 어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8강. 이번 편은 한국 어문학 데이터 처리와 파이썬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우리 디지털 인문학을 할 때 기본적으로 결국 논문을 쓰고자 하는 거잖아요. 레포트라든지 논문 그런 거 쓸 때 어, 기본적인 방법론 서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런 디지털 분석 방법을 썼을 때 어떤 식으로 방법론을 서술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방법론 서술 방법이 있고요. 공유 방법, 그중에서도 GitHub를 통한 공유를 살펴볼 겁니다. 방법론 서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혜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재현성의 확보입니다. 똑같은 데이터로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오는 결과물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게 컴퓨터 분석의 장점이자 어떤 면에선 단점이긴 한데 단점은 매우 작고 사실 막강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지털 분석을 사용하실 때에는 연구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분명하게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용한 로우 데이터, 그게 전처리 전이든 후든 그 로우 데이터를 분명하게 공유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프로세스, 내가 뭐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한 프로세스든 분석을 할 때 혹은 처리를 할 때 사용했던 프로세스든 이 프로세스 코드도 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똑같은 데이터로 똑같은 프로세스를 돌렸을 때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지 다른 사람들이 검증을 할 수 있죠. 또한 분석 결과는 사실 뭐 로 데이터 프로세스 똑같으면 분석 결과는 똑같긴 하죠. 하긴 한데 그래도 얘를 좀 추가해 주면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 분석 결과 중에서 모델이 산출이 됩니다. 이 모델 자체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반드시 공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성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용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논문을 인용해 줘야 된다는 말인가요? 네, 다른 사람의 논문도 당연히 인용을 해줘야죠. 하지만 제가 오픈 소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 기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몇몇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워드나 한글에서 논문 썼다고 한글을 각주에 다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경우가 좀 다르죠. 워드나 한글 같은 경우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돈 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꼭 인용을 해야 된다는 명문화가 당연히 없죠. 이미 돈 주고 산 순간 그 사용권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뭐 오픈 소스는 뭐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상관없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오픈 소스일수록 오히려 저작권에서 민감합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저작권, 대부분의 경우에서 저작권이라고 해도 이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라라는 저작권이에요. 우리 논문 쓸 때,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할 때, 저작권을 보장해 주죠. 어떻게? 인용을 명확하게 해서. 그거하고 똑같이 오픈소스 쪽도 그 인용을 똑바로 해라. 라는 그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내가 왜 내 데이터를 공유해야 돼? 왜 공유해야 되느냐? 인류 지식의 진보를 위해서 이러면은 좀 재미가 없죠.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0부터 9까지의 이미지와 이거에 대응하는 라벨 데이터 0,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입니다. 되게 단순한 데이터죠. 근데 이 데이터는 딥러닝을 공부하게 되면 맨 처음에 거의 뭐 90% 이상의 확률로 만나게 되는 데이터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미지 딥러닝이 얼마만큼 잘 됐느냐 뭐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쓰는데요. 요 데이터에 관련된 논문, 이 데이터 관련 논문이 인용 숫자가 몇 건일까요? 단시, 백, 천만, 6만 건이 넘네요.
한 논문이 6만 건의 인용이 넘는다. 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명예고 학계에서는 6만 건이 논문, 넘는 논문 하나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내 거를 무상으로 주는 게 마냥 어, 박애주의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논문 쓰고 레포트 쓰고 이러잖아요. 그게 레포트는 점수로 돌아올 거고, 논문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뭐 돌아오는 거 있나요? 직접적으로? 하지만 그 인용이 높으면은 그만큼의 보상을 직간접적으로 나중에 결국 받게 되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꼭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을 어떻게 서술하냐라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유민 선생님하고 같이 썼던 이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1930년대 동인 시지와 시인에 대한 분석 논문인데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론을 어떻게 썼냐? 여기서는 이제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라는 걸 썼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뭐 방법론 서술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뭐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런 해석을 시도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쓰인 모든 데이터 연구 프로세스 및 결과물은 OSF.MV4KH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딱 이것만 있어도 기본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에 대해서 서술해주면 더욱더 좋죠. 이 데이터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썼고 총 몇 명의 시인과 몇 명의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이런 거는 기초로 했지만 여기서 누락된 자료는 다른 방식으로 뭐 수집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출처를 밝혀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일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사람마다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CG의 이름, 번호, 연도, 월, 일, 발행인, 주소, 그다음에 출판사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었고요. 그다음에 필명으로 인해 혼동을 반지하는 이 위해 시인의 본명을 추가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인들은 이제 필명도 쓰고 그런 과정에서 얘가 누구였지? 라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필명 대신에 본명으로 세팅을 했다라고 이제 스키마라는 걸 알려주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괜히 어렵습니다. 물론 적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이걸 보완하는 방법이 뭐다? 실제로 보여주면 깔끔해요. 이렇게 텍스트로 된 걸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그 데이터를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좀 뭐 핵심적인 내용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드 데이터로 되어 있구나. 이거 그냥 보기만 해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어떤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구성을 했구나라는 거를 곧장 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었는지 말이죠. 네. 이렇게까지 해주면 더더욱 좋죠. 음. 그리고 방법론 서술에서도 명확하게 서술해야 될 부분이 뭐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느냐? 여기서는 계피라는 소프트웨어, 오픈 소프트웨어를 썼는데 이 계피의 버전을 명시해 줬습니다. 이게 버전마다 미묘하게 분석 결과가 다른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전 정보를 명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 계피에 대한 여기 인용 부호가 있는데요. 이 계피가 원하는 사이테이션, 인용 방법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인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학술 논문을 인용하듯이 이 소프트웨어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인용 표기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실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인용 표기하고 버전 정보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내 데이터를 올려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OSF라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보편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레포지토리는 GitHub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GitHub에 대해 서 잠깐 알아보면요. 어,
코드 저장소를 웹에 놓은 원격 저장소 이고요. 여기 GitHub를 통해서 우리는 코드, 데이터를 다 공유를 가능하고요. 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코드를 수정하거나 뭐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그 소프트웨어는 버전이라는 게 있죠.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런 버전들을 그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옛날 버전도 있고 옛날 버전의 정보는 유지하면서 그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GitHub에서는 절대적인 주소, 변하지 않는 주소를 제공을 해줍니다. 가끔 가다가 아직 그 수많은 사이트들에서는 URL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접속하던 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GitHub는 절대 주소를 유지해주고 있고 뭐 이것도 뭐 100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없어지지 않고 유지를 해줄 겁니다. 몇십 년 동안은.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언어 분석에서 자주 쓰인다는 KONLPY도 뭐 독립적인 홈페이지가 따로 있긴 하지만 GitHub 페이지가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뭐 중국어 형태소 분석기로 유명한 지에파 같은 경우도 독립적인 GitHub 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에서 기본기로 쓰이는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도 역시 독립적인 GitHub 페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래도 억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GitHub 처음 들어가 보시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 홈페이지에 가입을 안 하셨잖아요. 가입부터 해야죠. 뭐 가입 절차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유저네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유저네임 쓰시고요. 여기서 이메일 주소 여러분 이메일 주소 쓰시고 패스워드 쓰면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까요?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인증 메일이 가겠죠? 그러면 그 인증 버튼을 클릭해 줘 가지고 인증을 해 줍니다. 뭐 일반적인 로그인 가입 방법이죠.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면 뭐 이런 식으로 뜨긴 하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은 UI는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는 스타트업, 뉴 프로젝트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너 네임, 아까 닉네임 정한 거 있었죠? 유저네임. 요 유저네임이 기본적으로 앞에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게 꼭 하나일 이유는 없잖아요. 수많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만들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세부 분류로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대 시험 강의용으로 썼던 거라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방식으로 적어도 되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쭉 적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띄어쓰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이어붙여서 하시고, 그다음에 설명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시면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죠. 예상되시죠? 퍼블릭은 공개, 프라이빗은 비공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퍼블릭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뭐 부끄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끄러운 것도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시면 되고요. 라이센스를 고르는데 뭐 라이센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MIT 라이센스를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유의미한 오픈 소스 혹은 분석 결과를 내보내고 그거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뭐 이런 페이지가 자동으로 뜹니다. 딴 데랑 뭐 그렇게 크게 뭐 복잡하진 않죠. 뭐 이런저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익혀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설명 부분 있죠. 요 아래 부분. 요 설명 부분을 쓸 때에는 마크다운 언어라는 걸 씁니다. 예를 들어서 샷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좀 크게 이런 식으로 만든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샵으로 목차 만드는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아까 파이썬에서도 뭐 목차 만들 때 샵으로 만든다고 했죠. 네, 똑같은 언어고요. 기본적으로 얘를 마크다운 언어라고 합니다. 마크다운 언어라고 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대단히 단순한 형태의 언어고요. 뭐 구체적으로 요거를 다 설명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홈페이지를 예쁘게 꾸미고 싶으시다면
싶으시다면 이렇게 제가 링크해 드린 곳에 가시면 마크다운 언어에 대한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쁘게 이미지도 넣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든 혹은 여러분들이 수행한 분석 결과를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예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는 거죠. 설명은 뭐 대충 해도 되지만 파일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럼 파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add 파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업로드를 해가지고 뭐 얘를 뭐 내가 원하는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누가 봐도 여기에다가 딱 파일을 가져다 넣으면 자동으로 데리릭 하고 올라갈 것 같지 않나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드롭다운 해가지고 파일을 올리셔도 되고요. Choose your file 이라는 걸 눌러서 탐색기에서 여러분들이 업로드할 파일을 구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업로드할 파일을 뭐 탐색기를 통해서 해가지고 올리게 되면 여기 밑에 보면은 commit change라고 있죠? 네. commit change를 누르면 데리릭 하고 여기 위에 여러분들의 로우 데이터를 올릴 수 있습니다. 뭐 딱히 크게 어렵진 않죠.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파일을 클릭해 보면 TSV 파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표준 파일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뭐 10메가 뭐 이렇게 좀 많으면은 어렵겠지만 웬만한 크기에서는 실제 데이터셋도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 파일이고 데이터 파일이야 뭐 기본적으로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연동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다운받아서 올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언어 분석한 거 실제 이 콜앱에서 지원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파일들을 가보시면 왼쪽 위에 파일이라고 있고요. 쭈루룩 내려가면 GitHub의 사본 저장이라고 이미 있네요. 네. 얘를 파일을 띡 해서 사본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의 콜앱 계정과 GitHub 계정을 연결할까요? 라는 승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뭐 연결하시면 되겠죠? 네. 연결을 해주시면 뭐 이렇게 어느 저장소 두 개가 저장소가 있었죠. 그 저장소를 클릭하고 메인 한 다음에 이 파일 경로는 여러분들 그 콜의 파일 경로 그대로 뭐 적어주셔도 되고 얘를 바꾸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를 그 GitHub에 저장하고 싶은 이름대로 하신 다음에 보통 뭐 그냥 그대로 하시겠죠. 한 다음에 얘를 저장 을 하게 되면 GitHub에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것도 자동으로 뜹니다. GitHub가 연동돼 있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내용 보면은 GitHub가 GitHub의 요 내용을 보시면 콜앱과 거의 동일하고요. 또 요 위에 있는 오픈인 콜앱을 누르게 되면 요 파일 자체가 콜앱 환경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만들어지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뭐 설명을 더 추가한다든지 아니면은 파일을 더 예쁘게 정지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예쁜 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다? 공유 그 자체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콜앱에서 추가적으로 해볼 만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콜앱 환경에서 했다는 거는 파이썬 환경에서 했다는 말인데요. 이게 파이썬도 버전에 따라서 미묘하게 코드가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에 코드를 명시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코드 명시하는 주소는 파이썬 샵샵 씩씩 버전이라고 보통 적으면은 파이썬 3.10.12라고 나오고요. 요거를 명기해 주면 됩니다. 나는 파이썬 3.10.12 버전에서 구동을 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판다스 같은 경우도 이제 구체적으로 인용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PIP 그다음에 뭐죠? show 보여줘라. show 끝은 없는 거야. 판다스를 쇼해줘 라고 하면 판다스 나오고 버전 정보 나오죠. 그 다음에 설명도 나오고요.
또한 이거의 메인 홈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뭐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판다스는 너무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죠. 얘도 유명한 소프트웨어인데 대부분 판다스의 버전이나 뭐 인용은 잘 표기를 안 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인용이 더 는다 한들 뭐 큰 의미도 없고요. 그래도 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써주는 게 맞죠. 원래 너무 당연해서 보통 안 써주긴 하는데 이렇게 KONLPY 같은 경우는 많이 써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쇼를 하면 KONLPY의 버전 정보 0.6.0을 아실 수 있고 이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KONLPY 주소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접속되는 거는 영어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가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 어디든지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해주세요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픈소스라도 라이센스 부분이 있고 뭐 여기서도 라이센스에 따라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을 하되 명구의 KONLPY를 사용한 경우 아래 논문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요걸 인용해 주세요. 라고 분명하게 명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얘를 인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위파이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키위파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띠르르 그러면은 생각보다 살짝 오래 걸리네요. 키위파이는 현재 0.16.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역시 요거는 GitHub를 메인 홈페이지로 사용하고 있네요. 네. 보시면은 쭉 설명이 나오고요. 예, 보통 앞쪽에 있기보다는 사이테이션은 맨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인용하기라고 나와 있죠. 근데 구체적인 인용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래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여기 DY 혹은 I의 비블리오텍스를 이용해서 인용해 주세요. 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죠. 요 아래에 있는 거를 뭐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뭐 APA 방식이나 뭐 MLA 방식과 같은 걸로 사이테이션 방식을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져올 수 있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사용하셔서 꼭 내가 활용한 타인의 성과를 분명하게 인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인용 정보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병준 선생님이 만드신 요 정보 같은 경우는 인용 정보가 없죠. 사용 설명은 있는데 정작 인용 정보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냥 김병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게 누군지 보통 설명이 있습니다. 김병준이라고 있죠. 그러면 어, 이런 경우에는 김병준이라고 적고 우리 논문 이용할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모던 코리안 서브 월드죠. 본인이 이용한 거는 요거죠. 그 다음에 얘의 절대 주소인 GitHub 주소를 적어주는 거. 요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뭐 이거를 좀 더 다시 다른 방법을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올린 거는 이거에 대응하는 보통 논문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최소한도로 이거를 획득한 곳의 주인장의 이름, 그 다음에 그 해당 라이브러리의 이름, 그 다음에 주소를 적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